하얀 눈이 끝없이 내리는 강원도의 산맥, 태백산맥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눈송이들이 쌓여가며 도로는 미끄럽고 위험해졌다. 유나는 낡은 외투를 꼭 껴입고 마을 입구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추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곧이어 노란색 시내버스가 눈길을 헤치며 천천히 다가왔다. 브레이크 소리가 눈 덮인 도로에 울리며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김 아저씨가 익숙한 얼굴로 유나를 반갑게 맞았다. 유나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안녕하세요. 버스 안은 따뜻했고 창문은 성에로 뒤덮여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았다. 그녀의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으로 눈 덮인 산길을 바라보았다. 나무들은 하얀 눈을 이고 고요히 서 있었고 길 양옆으로 펼쳐진 설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도 잠시 몇 명의 중학생들이 버스에 올라타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들 중 앞장서서 웃고 있는 지훈이 유나를 보며 비웃었다. 저기 봐, 또 그 낡은 코트를 입고 왔네. 몇 년째 입는 거야? 옆에 있던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따라 웃었다.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야? 시골 촌년 같아. 유행이 뭔지도 모르나 봐.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다. 익숙한 일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조롱과 비웃음. 그러나 유나는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어차피 변할 것도 없고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비웃음뿐이었으니까. 버스는 천천히 미시령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강원도에서 가장 험난한 산길 중 하나로 겨울철에는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 아저씨는 이 길을 20년 넘게 운전해온 베테랑이었다. 그가 운전하는 버스는 마치 산길을 스르르 미끄러지듯 자연스럽게 돌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절벽과 눈 덮인 나무들이 유나의 시야에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가슴 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유나는 창밖을 더 유심히 바라보았다. 눈에 덮인 도로 위로 작은 균열이 보였다. 그곳은 얇게 얼어붙은 얼음이 깔려 있었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미시령 고개는 항상 조심해야 해. 눈이 많이 오면 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단다.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주변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곧장 버스 앞쪽으로 걸어갔다. 김 아저씨. 그녀는 다급하게 외쳤다. 김 아저씨가 룸미러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유나야? 무슨 일 있어? 유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버스를 멈춰야 해요. 버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이 코웃음을 치며 뒤에서 소리쳤다. 뭐야, 또 무슨 예언이라도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몇몇은 속닥거리며 손가락질했다. 김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유나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보였니? 유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 위험해요. 제발 멈춰주세요. 순간 버스 안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죽이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김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고민하듯 운전대를 잡았다. 이 길은 위험하긴 하지. 알겠다. 잠깐 확인만 하고 올게. 버스가 멈추자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김 아저씨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버스에서 내려 눈 덮인 도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유나는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 아저씨의 손전등이 도로를 비추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몇 미터 앞, 그는 멈춰섰다. 그의 어깨가 굳어졌고 손전등의 빛이 도로의 커다란 균열을 비추고 있었다. 김 아저씨는 눈 덮인 도로 위에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눈에 가려져 있던 작은 균열들이 여기저기 보였고 살짝 흔들리는 얼음층이 위험하게 깔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손전등의 빛이 흔들렸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과 승객들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지우는 의자를 두드리며 비웃듯 말했다. 뭐야,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나 보네. 그의 친구들도 따라 웃으며 속삭였다. 에이, 괜히 유나가 호들갑 떨었던 거겠지. 맞아, 겁 많은 촌뜨기가 괜히 겁먹은 거지. 하지만 유나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김 아저씨의 움직임을 외의주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아직도 얼음처럼 차가웠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스쳤다. 눈길에서는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얼음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김 아저씨는 도로를 따라 몇 걸음 더 걸어가더니 갑자기 몸을 굳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 덮인 산사면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느껴진 듯한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고 그는 황급히 돌아서서 버스로 달려왔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몰려들었고 김 아저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두 안전벨트 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승객들은 서둘러 벨트를 매기 시작했고 지훈과 그의 친구들도 더 이상 농담을 던지지 않았다. 버스 안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 아저씨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우린 돌아가야 해. 앞길이 위험하다. 그 말을 듣자 몇몇 어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돌아간다고요? 눈이 더우면 길이 막힐 텐데. 학교에 늦으면 어쩌죠? 일터에 가야 하는데. 김 아저씨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다. 그냥 위험한 게 아니에요. 눈 밑에 얼음층이 균열됐고 산사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도로가 무너질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는 숨을 멈췄다. 창문 밖, 눈 덮인 산비탈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지만 유나의 눈에는 뚜렷하게 보였다. 마치 눈이 서서히 미끄러지듯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빨리요. 빨리 출발해야 해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러나 지훈이 비웃으며 소리쳤다. 아, 뭘 그렇게 오버해. 그냥 눈이 쌓인 거잖아. 무슨 영화 찍냐? 그의 친구들도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전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그들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아저씨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 출발해야 한다. 버스는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다. 눈 덮인 도로를 조심스럽게 빠져나오며 모두 숨죽이고 창밖을 응시했다. 유나는 뒷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산비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눈사태의 전조였다. 하얀 눈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눈이 아니었다. 나무와 돌, 얼음 조각들이 함께 휩쓸리며 내려오고 있었고 마치 산이 숨을 내쉬듯 강렬한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눈사태다. 유나의 외침과 동시에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외침이 뒤섞이고 몇몇 학생들은 창문을 두드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지훈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꽉 잡아. 김 아저씨가 소리치며 버스의 속도를 높였다.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타이어가 헛돌았지만 그는 굳은 의지로 핸들을 붙잡고 있었다. 유나는 두 손으로 의자를 꽉 잡고 이를 악물었다. 순간 커다란 갱음과 함께 눈사태가 도로를 덮쳤다. 버스가 지나온 길은 눈과 나무들로 뒤덮였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었다. 버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며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동안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유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외가 담겨 있었다. 김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백미러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유나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알려줬어요. 순간
버스 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눈 덮인 산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엄마. 버스 안은 눈사태의 충격으로 침묵에 빠져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사태의 잔해는 마치 하얀 벽처럼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버스가 지나온 길은 눈과 얼음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김 아저씨는 굳은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고 있었다. 백미러를 통해 유나를 바라본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알았니?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평소 유나를 놀리던 학생들조차 숨죽이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유나는 창밖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지훈은 킥킥거리며 비웃었다. 뭘 느꼈다는 거야. 초능력이라도 있나 보지? 그의 친구들도 따라 웃으며 수근거렸다. 그러게 미리 알았다면 복권 번호나 알려주지 그랬어. 귀신이라도 봤나? 하지만 그 비웃음은 이전처럼 크게 퍼지지 않았다. 몇몇 학생들은 창밖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침묵했고 일부는 유나를 바라보며 묘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김 아저씨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야. 넌 뭔가를 봤던 거야. 내가 내려가서 보지 않았으면 우리 전부.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눈더미가 그 사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박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유나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다. 유나야, 정말로 느꼈다고 했지? 뭘 본 거니?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다.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목소리?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미시령 고갯길은 조심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눈이 많이 쌓이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녀의 말에 버스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또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우는 참지 못하고 다시 비웃었다. 이제는 귀신이 도와줬다고? 대단하다. 유나. 다음에는 로또 번호도 좀 물어봐 주라. 그의 친구들도 그제야 안도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귀신이 있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겠다. 무당되는 거 아냐?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크게 동조하지 않았다. 몇몇 학생들은 조용히 지훈을 쳐다보았고 어떤 애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유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박 선생님은 지훈을 향해 눈을 흘기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그만해라.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지훈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그 순간 김 아저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거야. 길은 막혔고 눈은 계속 쌓이고 있어. 이 상태로 있으면 위험하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산이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다.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나요? 김 아저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구조대가 오려면 시간이 걸려. 이 길은 눈이 쌓이면 며칠 동안도 막힐 수 있어. 우리가 직접 빠져나가야 해. 그의 말에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걸어간다는 거야? 여기서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데?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제가 길을 알아요. 그 말에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박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길을 안다고? 유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랑 자주 다녔던 길이에요. 도로가 막히면 쓰던 산길이 있어요. 조금 위험하지만 지금보다는 안전할 거예요. 김 아저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좋아. 그 길로 가보자. 다른 방법은 없어.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다. 엄마,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할 수 있어, 유나야. 넌 강하니까.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앞에서 길을 안내할게요. 버스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오직 희망이 있었다. 버스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유나가 제가 앞에서 길을 안내할게요 라고 말한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불안과 의심에서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훈마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김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우리 전부 유나를 믿고 가보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질 뿐이야. 박 선생님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들 모두 준비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짐은 가볍게 챙기세요. 길이 험할 거예요. 학생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준비를 마쳤다.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목도리와 장갑을 단단히 챙겼다. 지훈도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유나가 앞에 나섰을 때 그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고맙다. 유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아저씨는 손전등을 꺼내며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눈발이 버스 안으로 휘몰아쳤다. 모두가 움츠러들었지만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발을 내디뎠다. 따라오세요. 제가 앞에서 길을 찾을게요. 유나는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앞장섰다. 발목까지 쌓인 눈이 걸음을 방해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눈발이 휘날리는 속에서도 유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앞만을 향하고 있었다. 버스를 벗어난 지 10여 분쯤 지났을 때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양옆으로는 눈 덮인 나무들이 울창하게 늘어서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휘몰아치며 울부짖었고 눈송이가 마치 바늘처럼 얼굴을 때렸다. 박 선생님은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고 서로 손을 잡도록 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서로 도와가면서 걸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지우는 맨 뒤에서 친구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묵묵히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기나 비웃음이 없었다. 오직 진지함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나는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중간중간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다. 눈발이 점점 강해지면서 발자국이 금세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더 빠르게 걸었다. 여긴 엄마랑 몇 번이나 걸었던 길이야.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갑자기 유나가 멈춰섰다. 뒤따르던 김 아저씨와 박 선생님이 놀란 듯 물었다. 왜 멈춘 거니? 유나는 손전등을 앞으로 비추며 말했다.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야 해요. 산비탈을 돌아가면 오두막이 있어요. 엄마랑 눈보라가 심할 때 몇 번 쉬어간 곳이에요. 박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두막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고 있니?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랑 자주 왔었어요. 위험할 때 잠깐 쉬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김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다. 좋아. 그 오두막으로 가보자. 눈보라가 더 심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해.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유나가 앞에서 길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산비탈을 돌았다.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눈발은 앞을 보지 못할 만큼 거세졌다.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엄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 길은 안전해. 눈보라가 아무리 심해도 이 길만 따라가면 돼.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의 손전등 불빛이 작은 나무 오두막을 비쳤다. 그것은 오래된 목재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지만 단단하게 눈을 이겨내고 서 있었다. 창문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문은 나무 판자로 덧대어져 있었다. 저기에요. 유나가 소리쳤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 아저씨가 먼저 도착해 문을 밀어보았다. 얼어붙은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이 들었다. 박 선생님은 학생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이불과 담요를 꺼냈다. 몇몇은 벌써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오두막 한쪽 구석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은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모두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김 아저씨는 숨을 고르며 유나에게 다가왔다. 유나야,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유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김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 오지 못했을 거야. 고맙다. 정말로. 오두막 안의 분위기는 한결 따뜻해졌다. 학생들은 서로 담요를 나누며 불을 지폈고 박 선생님은 간단한 비상식량을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훈은 조용히 유나에게 다가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유나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눈보라는 여전히 오두막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안은 따뜻한 온기와 안도의 숨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눈보라의 사나운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박 선생님은 비상용 구급상자를 꺼내어 학생들의 손과 발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동상에 걸리면 큰일이니까 다들 손과 발을 잘 문질러서 피가 통하게 해야 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김 아저씨는 작은 난로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중앙에 두었다. 옛날에 여기 머물던 산장 관리인이 두고 간 것 같네. 아직 쓸 수 있을 거야. 그는 손에 든 성냥으로 난로에 불을 붙였다. 한 번, 두 번, 몇 번의 시도 끝에 작은 불꽃이 일렁이더니 곧 장작에 불이 붙었다. 따뜻한 불빛이 오두막을 환하게 밝혔다. 와, 따뜻해졌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난로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추위에 파랗게 질렸던 손끝도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유나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센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박 선생님이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나야, 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알려주신 길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엄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참 용감했어. 그 말에 유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엄마가 떠난 뒤 그녀는 늘 혼자였지만 오늘만큼은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김 아저씨가 오두막 안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이거 봐라. 통조림이 있네. 아마도 몇 년은 됐겠지만 아직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는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어 통조림과 몇 개의 생수병을 꺼냈다. 우리가 여기서 며칠 머문다고 해도 이걸로 버틸 수 있겠어.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몇몇은 배가 고팠는지 눈을 반짝이며 통조림을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은 빠르게 장작을 더 넣으며 불을 지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따뜻하게 먹고 에너지를 충전합시다. 내일이 되면 눈이 좀 잦아들 거예요. 김 아저씨는 나이프를 꺼내어 통조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따뜻한 증기가 피어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둘러앉아 작은 스푼으로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기 시작했다.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지훈은 유나의 옆에 앉아 조용히 국물을 떠먹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나야. 유나가 고개를 돌리자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많이 놀렸지? 그의 얼굴은 어딘가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마워.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식사가 끝난 후 김 아저씨는 지도를 꺼내 들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보자. 눈보라가 멈추면 길을 다시 찾아야 하니까. 그는 오두막 안의 작은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치고 손전등을 비추었다. 지도 위에는 미시령 고개와 인근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산길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그 곁에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지도 위의 작은 선들을 따라 움직였다. 여기에요. 유나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 길로 가면 산을 돌아서 내려갈 수 있어요. 엄마랑 몇 번 다녔어요. 김 아저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눈이 그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자.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야. 박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유나가 없었으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거예요. 오두막 안에는 다시 희망이 퍼져나갔다.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내일을 준비했고 눈보라가 잦아들기를 기도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의 사람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곁에는 유나가 있었고 유나의 마음속에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오두막 안은 조용해졌다. 작은 난로에 불꽃이 사그라들며 희미한 빛만 남았고 학생들은 서로 몸을 기대어 잠이 들었다. 눈보라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었지만 따뜻한 난로 옆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들을 깊은 잠으로 이끌었다. 유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얇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창가에 앉아 하얗게 뒤덮인 바깥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휘날리는 눈송이들이 창문을 스치며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소리쳤다. 그녀는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기운이 번져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유나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바람은 차가웠다. 김 아저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 창밖을 확인했다. 눈은 그쳤지만 길이 완전히 막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산길은 두꺼운 눈더미로 덮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눈사태의 흔적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박 선생님도 일어나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길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겠어요. 유나가 말했던 그 산길을 찾아야겠군요. 김 아저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최선이야. 시간이 지나면 더 추워질 테니까 눈이 녹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해. 학생들도 하나둘씩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밤새 난로의 열기에 몸이 녹아들어 조금은 기운을 차린 듯했다. 박 선생님은 따뜻한 물과 비상식량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모두 잘 먹어야 해요. 오늘은 많이 걸어야 하니까. 지훈도 조용히 일어나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전날과는 달랐다.
그동안 장난치고 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함과 결심이 가득했다. 그는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어제 정말 고마웠어. 내가 틀렸어.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잘 내려가면 돼. 괜찮아.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밝아졌고 그는 가방을 단단히 메며 준비를 마쳤다. 김 아저씨가 손전등과 지도, 그리고 작은 비상용 도끼를 챙기며 말했다. 좋아, 출발하자. 유나야, 너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줄래? 유나는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아는 길로 갈게요. 눈이 많이 쌓였지만 아직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둘씩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발밑에 쌓인 눈은 두툼했지만 단단하게 얼어있어 걸을 수 있었다. 유나가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눈길은 미끄럽고 험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엄마의 손에 이끌리듯 길을 헤매지 않고 똑바로 나아갔다.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한 줄로 따라갔다. 김 아저씨와 박 선생님은 양쪽 끝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듯 걸었다. 누구도 장난치지 않았고 누구도 낙오하지 않았다.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내디뎠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가파르게 변했다.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서 눈이 떨어져 퍽퍽 소리를 냈고 몇몇 학생들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유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모두가 힘들지만 열심히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조금만 더 가면 평지가 나와요. 거기서 잠시 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힘을 냈다. 몇몇은 넘어지기도 했지만 서로 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전진했다. 박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들 참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렇게 한참을 걸은 끝에 유나의 말대로 작은 평지가 나타났다. 넓지는 않았지만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주는 덕분에 눈이 많이 쌓이지 않은 안전한 장소였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김 아저씨가 물었다. 박 선생님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모두가 눈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던 학생들은 조용히 웃음 짓기 시작했다.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유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맞아, 없었으면 우리 다 눈 속에 갇혔을 거야. 지훈은 조용히 앉아 유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내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유나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나도 엄마가 도와주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존경과 고마움이 묻어 있었다. 그때 김 아저씨가 지도와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잠깐 쉬었으니 다시 출발하자. 이 길이 맞다면 조금만 더 가면 내려가는 길이 나올 거야.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길은 그녀와 엄마가 항상 걸었던 길이었다. 눈보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그 길이 지금은 생명의 길이 되어 있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온 끝에 눈앞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그것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나무 벽은 단단해 보였고 창문에는 두꺼운 나무 판자가 덧대어져 있었다. 유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저기에요. 저 오두막에서 엄마랑 쉬었었어요. 김 아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좋아. 모두들 조금만 힘내서 저기까지 가자. 학생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겁고 눈발은 여전히 세차게 휘몰아쳤지만 눈앞에 보이는 따뜻한 쉼터에 대한 희망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오두막 앞에 도착하자 김 아저씨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꽁꽁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거 참 얼어붙었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끼를 꺼내어 문 주위를 살살 두드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지만 눈보라를 막아주는 벽 덕분에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유나는 익숙한 듯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 더미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 장작이 있어요. 난로도 있고요. 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장작을 난로에 넣었다. 성냥불을 가져다 대자 마른 장작이 빠르게 불길을 내뿜었고 오두막 안에는 금세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학생들은 서로 몸을 기대며 난로 주위로 모여들었다. 박 선생님은 그들을 덮을 담요를 나눠주며 손을 비볐다.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까지 무사히 왔네요. 그러나 그 안도감도 잠시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그의 말에 김 아저씨는 잠시 침묵했다. 눈보라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구조대가 이 눈 덮인 산길을 뚫고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가 말을 흐리자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한 속삭임이 퍼졌다. 여기서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식량이 얼마나 있지? 유나는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기다리면 위험해요. 눈이 더 쌓이면 길이 완전히 막힐 거예요. 그 말에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근데 구조대가 오면 되잖아. 괜히 나갔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해? 유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미시령 고개는 눈이 많이 쌓이면 길이 사라진다고.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에이, 또 내 엄마 얘기냐.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의 말에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 눈사태도 내가 말했을 때 멈췄고 오두막도 내가 말한 대로 찾았어. 순간 오두막 안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유나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녀가 예견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박 선생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유나가 맞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눈이 더 쌓이면 정말 길이 막힐 수 있어요. 구조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김 아저씨는 고민스러운 얼굴로 바닥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여기서 기다리는 것보단 산 아래로 직접 내려가는 게 맞겠지? 유나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알려준 길이 있어요. 눈이 쌓여도 사라지지 않는 길이래요. 지훈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그 길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잖아. 유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믿어줘. 그 길로 엄마랑 몇 번이나 내려갔으니까.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조롱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믿을게. 그 대답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사라졌고 모두가 결심한 듯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김 아저씨는 나침반과 지도를 다시 확인했고 박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옷과 신발을 점검했다. 오두막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번에도 잘 이끌어줄 거죠?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펼쳐질 험난한 산길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2번이나 그 길을 찾아냈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었다. 김 아저씨가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모두 준비됐지? 이제 출발한다. 유나가 제일 앞에 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눈길 위에 찍힐 때마다 그것은 곧 다른 이들이 따라갈 희망의 길이 되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산을 휘감는 바람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고 눈송이들은 칼날처럼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유나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히며 길을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 줄로 따라갔다. 김 아저씨는 맨 뒤에서 혹시나 낙오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주에 깊게 살폈다. 박 선생님은 중간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조금만 더 힘내요. 유나를 따라가면 돼요. 유나는 앞을 가로막는 눈발을 손으로 가리며 길을 찾아갔다. 익숙한 나무와 바위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안심했고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엄마, 내가 맞게 가고 있죠?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목소리가 그녀를 이끌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유나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길은 점점 가팔라지고 양옆의 나무들은 더 촘촘해졌다. 발목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묵묵히 유나를 따랐다. 때때로 발이 미끄러지며 넘어지기도 했지만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다. 지우는 친구들이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기나 불평이 없었다. 유나야. 지훈이 뒤에서 소리쳤다. 우리 맞게 가고 있는 거지? 유나는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다. 지훈의 얼굴은 추위로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다. 응,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평지가 나올 거야. 그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희망의 속삭임이 번져나갔다. 평지라면 쉴 수 있겠네. 다행이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넓은 평지가 펼쳐졌다. 키 큰 소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고 눈은 얕게 덮여 있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우와, 정말 여기까지 왔어. 유나가 말한 대로잖아. 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다. 김 아저씨와 박 선생님도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따뜻했다. 모두가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러나 그 평화도 잠시 멀리서 다시 거대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일렁이며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 아저씨도 그 소리를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또 눈사태가 오는 건가? 그의 말에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사태, 또 오는 거예요? 박 선생님은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무가 빽빽한 숲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안전할 거예요. 유나는 빠르게 길을 살폈다. 엄마와 함께 다녔던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김 아저씨는 결단을 내렸다. 좋아, 모두 일어나. 지금 바로 출발한다. 학생들은 지친 몸을 일으켜 서로를 부축하며 다시 한 줄로 섰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눈송이는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다.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앞장섰다. 여기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눈은 점점 깊어졌고 발이 빠지면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쌓여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유나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엄마, 도와줘요. 제발.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듯 발끝이 정확히 길을 찾아갔다. 박 선생님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유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유나는 뒤를 돌아보며 힘차게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숲이 보여요. 그녀의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 짙은 소나무 숲이 보이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도 그 숲 안에서는 바람이 막혀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을 터였다. 모두 뛰어요. 저기로 들어가면 돼요. 유나의 외침에 모두가 힘을 내어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눈속을 헤치며 달려가는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새겨졌다. 숲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들어서자 눈보라의 위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살았다. 우리가 해냈어. 유나 덕분이야. 지우는 숨을 고르며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짜. 너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유나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엄마가 알려준 길이었어요. 김 아저씨는 숨을 고르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좋아.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자. 조금만 더 가면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나올 거야. 그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고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모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죠? 바람은 여전히 숲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길을 찾았고 유나는 믿음과 용기로 모두를 이끌고 있었다. 소나무 숲은 깊고 조용했다. 눈보라의 울부짖음이 나무들 사이에서 잦아들고 대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눈은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고 그 밑을 지나는 학생들의 어깨에도 가끔씩 눈송이가 후두둑 떨어졌다. 여기선 바람이 안 불어서 훨씬 낫다. 김 아저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박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내려가야 해요. 유나는 앞에서 길을 이끌며 조용히 나무 사이를 살폈다. 이 숲은 엄마와 함께 여러 번 지나갔던 곳이었다. 나무의 높이와 가지의 모양, 눈이 쌓인 길목까지도 익숙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눈길을 밟았다. 지훈이 뒤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췄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다. 오히려 유나를 따르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유나야, 지훈이 작게 속삭였다. 정말 내가 길을 다 알고 있구나. 유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데리고 다녔거든. 위험한 길은 언제나 미리 알려주셨어. 지훈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래서 눈사태도 알았던 거야?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느꼈어. 엄마가 곁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 말에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눈길을 뚫고 한참을 걸은 후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신기하다. 정말.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사이 숲은 점점 짙어졌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길도 좁아지기 시작했다. 유나는 잠시 멈춰서 길을 살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그러면 작은 오두막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쉬었다가 갈 수 있어요. 김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모두 조심해서 따라오렴. 그렇게 그들은 오른쪽 길로 방향을 틀었다. 나무가 더 울창해지면서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바람이 막혀 오히려 걷기 수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가 손전등을 들어 비추자 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두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낡고 허름했지만 문이 단단히 잠겨 있고 지붕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저기에요. 엄마랑 여기서 쉬었던 적이 있어요. 김 아저씨는 빠르게 걸어가 문을 밀어보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쪽은 비어 있었지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벽이 튼튼하게 남아 있었다. 좋아. 다들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자. 학생들은 지친 얼굴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박 선생님은 그들을 앉혀서 물과 비상식량을 나눠주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돼요. 여기서 내려가면 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이 나올 거예요. 그때였다.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눈이 밟히는 소리, 그리고 나무가지를 스치는 바스락거림. 유나는 순간 귀를 기울였다. 누구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눈송이가 희미하게 흩날리는 가운데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다. 두꺼운 코트에 두건을 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누가 있어요? 유나의 작은 속삭임에 김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뭐라고? 누가 있다고? 유나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저기요.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김 아저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도 분명 그 그림자가 보였다. 여기까지 사람이 올 수 있었을까?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림자는 오두막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모습이 또렷해졌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보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김 아저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거기 누구시오? 눈발 속에서 그 남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거칠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두 눈은 강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다니. 당신들도 길을 잃었소? 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학생들과 같이 길을 찾고 있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남자는 천천히 걸어와 김 아저씨와 악수를 나눴다. 나는 최 반장이라고 하오. 이 근처 산장을 관리하던 사람이오. 유나는 문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다.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 곧 눈사태가 또 올 거야. 내가 안전한 길을 알고 있소. 그의 말에 박 선생님과 학생들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우리를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최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내가 아는 산길로 가야 해. 유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엇인지 모를 신뢰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엄마가 항상 말하던 산장의 관리인.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 아저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한 듯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유나는 다시 한번 믿기로 했다. 그가 나타난 것도 엄마가 준비해준 길이라고. 최 반장의 안내로 다시 눈 덮인 산길을 나서게 된 그들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마치 이 산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길을 찾았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지만 그는 길을 정확히 알아내어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유나는 그의 바로 뒤를 따르며 눈길을 헤치고 걸었다. 최 반장의 발자국이 깊게 남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훨씬 수월했다. 그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모두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고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최 반장님, 여기 길을 어떻게 아세요? 유나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유나를 바라보았다. 이 산에서 20년 넘게 일했거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도 모두 기억하고 있지. 그의 말에 김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끼어들었다. 20년이나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혼자 남아 계신 겁니까? 최 반장은 잠시 눈발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몇 년 전 큰 눈사태가 있었지. 그때 구조대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 그때부터 나는 이 산을 떠나지 않았지. 혹시라도 또 길을 잃는 사람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말이야. 그의 말에 학생들은 숙연해졌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최 반장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박 선생님은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다 최 반장님 덕분이에요. 최 반장은 손을 내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이 소녀가 아니었다면 나도 여러분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유나에게로 향했다. 넌 참 용감하구나. 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찾아냈으니. 유나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제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말에 최 반장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내 어머니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예전에 저를 데리고 이 길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전 알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최 반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군. 그랬구나. 눈발이 점차 잦아들고
하늘은 흐리지만 한 줄기 빛이 나무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는 손을 뻗어 그 빛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지? 저기를 따라가면 마을로 내려가는 큰 길이 나올 거야. 거기까지 가면 이제 안전하네. 학생들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정말 살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니. 기쁨의 눈물이 몇몇의 눈가에 맺혔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김 아저씨도 최 반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서 길을 잃었을 겁니다. 최 반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뿐이요. 여러분이 무사히 내려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유나는 마지막으로 숲을 돌아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옆에 서 있던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정말 해냈다. 유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해냈어. 그렇게 그들은 최 반장의 인도로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길은 점점 넓어졌고 멀리서 작은 집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이었다. 따뜻한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눈 덮인 지붕 위로 새들이 날아다녔다. 저기다. 저기가 마을이야. 학생들은 기쁨에 차 소리쳤고 박 선생님은 눈물을 훔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김 아저씨는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무사히 도착했다. 그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갔고 주민들이 놀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구조대가 곧 도착했고 모두의 안전을 확인했다. 그날 유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다. 모두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최 반장에게도 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정작 최 반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유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숲을 다시 돌아보았지만 그의 발자국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가 보내주신 천사였나 봐. 하늘에서 하얗게 눈이 내렸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감싸주는 듯한 눈이었다. 유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저 집에 돌아왔어요. 눈발은 하늘에서 부드럽게 흩날렸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움에 잠겼다. 유나의 손에는 눈송이가 살며시 내려앉았다.